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AI 그리고 클라우드 총괄을 맡은 박상준 부사장입니다. 오늘 기업을 잘하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 삼성 SDS 생성형 AI 매니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그런 발표 내용까지도 저희가 한번 서머리 해가지고 발표드리는 자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생성형 AI를 마주한 기업들의 기대와 고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익스펙테이션과 그리고 또 페인 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으로 챕터가 두 개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챕터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 현상이나 에즈에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챕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라던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모두 다 디바이스, 전화기 또는 랩탑만 있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 챗 GPT든지 뭐 국내 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분 뭐 오늘 많이 들으신 내용 중에 하나겠죠. LLM 모델, 네,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또 그 위에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시켜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파인 튜닝이라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랑 GPU, 그런 것까지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사항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통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복잡성 있는 상황을 좀 심플리파이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또 기업계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저는 24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의 디시전 메이커들과 여러 얘기를 나누던 중 결론을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이 생산성에 대한 향상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기대에 대한 향상과 도입과 그리고 그 92%에 대한 커스터머들은 POC를 현재 진행 중이시고요. 그리고 POC를 진행하실 때는 지금 사용화된 LLM이라던가 또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채워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현재 페인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컨설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부분의 보안에 대해서 컨설이 있으셨고, 데이터 보안이라던가 아니면은 개인 기업마다 가지고 있을 특수한 그런 민감성이 있는 데이터가 노출이 되는 그런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격이나 악용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좀 말씀 나눴는데 할루시네이션 관련 이런 정확도라던가 또 신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익스플레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커스트라든가 전반적인 비용에 관련돼 가지고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단순하게 먼틀리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오케이, 한 달에 뭐 20불, 30불, 40불,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 구축을 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었을 때는 이 구축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GPU, TPU 그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문의도 많으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업 전반적으로 이 생성형 AI의 도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반적인 도입 여정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 지금 장표를 보시면 맨 위에 사전 검증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유스 케이스 이렇게 따라오는 하나의 거대한 저니 맵입니다. 이 저니 맵을 하나 보면은 첫 번째 단계인 사전 검증을 통해서 POC나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의 타당성을 검증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젠 AI가 여러분께 지금 시급성이 있다, 아니면 시급성이 있으면 어떤 유스 케이스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유스 케이스 그리고 이 적합성과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여러분의 투자가 어떤 프로핏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스터 플래닝이라고 할 수 있는 구형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LLM이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대 모델에 대한 선정 작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또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선순환될 것입니다. 그 밑단계는 약간 테크니컬한 단계인데요.
이 AI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을 한다던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던가 이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말뭉치라던가 이 토큰들을 실제적인 숫자로 그리고 이 멀티플 디멘션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라이제이션을 거친 임베딩이 실제적인 파인 튜닝이 레디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지금 밑에 LLM의 기업 전용으로 튜닝 작업 및 기업 데이터 활용한 환각에 최소한 할 수 있는 테크니컬 어프로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 마지막 두 단계에서는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또 여러분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확산을 시켜드리는 과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요 세 가지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하는 부분 유스 케이스 발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large language model을 어떻게 셀렉션 하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과 렉이라는 기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딥다이브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스 케이스 발굴입니다. 네, 유스 케이스 자체는 생성형 AI 도입의 결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큰 지도와도 같습니다. 일단 저희 커스터머의 인더스트리 산업별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직과 기능, 세부적인 펑션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멀티 모달이라고 하죠. 텍스트가 있을 것이고 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어시스턴트가 있을 것이고 또 보이스라던가 비디오를 제작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들을 도입 분야와 또 여러분이 특유의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목적과 그리고 도입의 효과, ROI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토탈해서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스 케이스가 나온 상태에서 LLM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런 LLM들은 지금 보시면 오픈 소스와 클로즈 소스 많은 혼합된 모델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GPT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네, 2017년에 Transformer,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기반으로 해서 GPT-1 through GPT-4까지 최근에 발표가 돼 있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료 모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오픈 소스, 옆에 있는 팜스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시작과 동시에 지금 오픈 소스와 클로즈 소스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이 한국에 지난달에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가 이 자리에서 발표가 됐듯이 저희는 이 모든 클로즈 소스 그리고 오픈 소스의 LLM과 손을 잡고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급변하는 LLM의 변화와 혁신 그 과정에 대해서 하루하루 업데이트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따라잡을 어떤 인베스트먼트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시다. 최신의 자료를 최신의 기법과 함께 저희와 함께 쓸 수 있다라는 중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LLM 방금 말씀드린 LLM을 선정할 때 검토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성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 블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 지수라는 것은 텍스트의 번역의 어떤 accuracy라던가 그리고 번역된 자료가 얼마만큼 컨텍스트에 맞게 번역됐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수고요. 두 번째는 루지라는 텍스트 요약과 번역 역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스탠다다이즈된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최근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햄이라는 언어 모델 투명성 측정도를 통해서 저희는 이 하나하나 모델이 여러분의 기업에 얼마만큼 액큐리트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LM의 사용료. 네, 토큰 기반이라고 저희가 많은 그 LLM의 사용료를 과금하고 또 청구를 하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가 영어나 그 프렌치에 비해서 이 토큰 과정이 보통 4배에서 5배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의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산 모델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최적화된 토크나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통해서 사용료를 예측을 하고 그 사용료가 예측된 만큼에 대한 비즈니스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비즈니스 리소스라든가 구축 비용을 통해서 서비스 호환성과 또 이 언어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중 언어 그리고 또 멀티플 프로그래밍 랭귀지까지 저희가 매핑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이 LLM에 선정되는 과정을 저희가 퍼소나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퍼소나는 해외 영업, 네, 많은 해외 영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퍼소나 같은 경우는 GPT-4라던가 그 외에 지금 사용화된 LLM을 통해서 트랜슬레이션이라던가 이 질의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코드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라마 코드라고 또 그 메타에서 나온 그런 오픈 소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코드 어시스턴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젠 AI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네, 아니면 마케팅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던가 달리 여러분들이 디자인의 혁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LLM을 통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같은 경우는 GPT-4는 물론이고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리서치라던가 이런 분석 작업을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런 많은 LLM 통해서 하나를 선정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성도 높은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LLM 자체를 고도화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테이블 안에는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파인 튜닝 그리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리고 prompt learning engineer이라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맨 앞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훈련 비용과 한번 훈련 비용을 근거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단계는 아무래도 이 자체가 LLM을 구성하고 LLM을 제너레이트 할 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는 훈련 비용이라던가 또 데이터의 방대한 사이즈 그리고 인프라의 자체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챗 GPT 3.5 버전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아프리카에 있는 모 나라에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을 동원해서 실제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이 언어의 애큐러시를 갖다 높였다는 그런 미디어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프리트레인은 large language 모델의 어떤 이스태블리시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훈련 비용은 중간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LLM을 갖다가 뭐 프리트레이닝을 다시 한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기존에 있는 LLM의 자체에 있는 어떤 새로운 특화된 기업에 특화된 그런 문서라던가 그런 문서 내지는 그런 어떤 스킬을 갖다가 입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훈련 비용은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렉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다큐멘테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파워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PDF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정형화된 아니면 비정형화된 자료를 저희가 인베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실제로 쿼리 하실 때 그 자료에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포메이션을 리트리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어떤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 컨텍스트를 바로 주입해서 프리 컨텍스트 인서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특화된 그런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파인 튜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네 가지의 최적화 반복 중에 저희가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이라던가 아니면 supervised fine tun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reinforced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하나하나 기법을 통해서 저희는 도메인 특화되고 또 데이터 효율과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개선을 통한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 삼성 SDS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매니지 서비스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삼성 SDS 생성형 AI 매니지 서비스를 세 단계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플랜,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는 바로 연결만 하면 쓸 수 있다. 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3단계로 나눠봤고요. 그 각각의 단계에 저희는 타당성 분석이라던가 마스터 플래닝에 해당되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상품이란 뜻은 하나하나의 상품에는
스텝이 필요하고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 각 프로세스마다 프라이싱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 사이즈라던가 기업의 규모에 맞춰서 이 각각 환경 분석이라던가 유스케이스 발굴, 타당성 평가, 그리고 투비 모델을 근거로 해서 실행 계획까지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퍼링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희가 도입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플러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준비와 또 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에 서비스를 임플리멘테이션하는 그런 스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뭐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준비하고 또 데이터 가버넌스라던가 이 가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수집과 정제를 하고 가실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 단계 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당연히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플레이 안에서는 매니지 서비스, 이 매니지 서비스라는 것 안에서는 많은 데이터의 관리가 있을 것이고 또 프롬프트 그 외에도 모델 성능에 대한 그 퍼포먼스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잡성이 있는 이 여러 오퍼링이지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잘 준비를 했다라는 하나의 서머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 많은 스텝을 어떻게 하면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걸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패브릭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실 발표가 된 내용이기도 하고 이 패브릭스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여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브릭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서비스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사내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외부 LLM을 쓰실 때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모듈. 네, 서비스 모듈 안에는 통합 포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UI가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는 LLM 등 여러 가지 LLM 안에서도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 턴 아니면 싱글 턴이라는 그런 스텝을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로깅과 또 날리지 서치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런 유해한 자료를 필터링하고 또 유해한 자료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필터링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서비스 모듈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아랫단에 데이터 모듈을 준비하고 있고 이 데이터 모듈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정형, 비정형, structured, unstructured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그런 ML 과정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벡터라이징이 벡터 데이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많이 쓰고 있는 벡터 데이터 중에는 파인콘이라던가 밀버스 그리고 뭐 일라스틱서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유형과 무형의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인데 저희는 이걸 데이터 모듈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계속적인 ongoing LLM apps라는 LLM에 대한 지원과 파인 튜닝 사전 학습을 모델의 리포지토리에다 올려서 계속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세 가지 서비스, 학습,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듈을 하나의 코어 유닛으로 보고 그 코어 유닛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내 업무 시스템과 외부 LLM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운데에 있는 이 모습을 저희는 심플리파이해서 패브릭스라는 커넥터로 연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패브릭스에 대해서 오전에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한번 실제 유스 케이스라던가 이 패브릭스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저희가 부르는 요소 중에 데이터 캐탈로그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한번 데모를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그룹장님이 나오셔서 데모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패브릭스 데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중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스 홈 화면에서 카탈로그 목록 화면으로 이동하면 데이터 카탈로그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카탈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을 클릭하여 채팅 화면을 실행시키고 사용할 플러그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레그, API 에이전트, 코드 인터프리터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를 선택하고
부서별 월 매출 현황 카탈로그를 추가한 후 부서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분석을 LLM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에 해당 데이터 정보를 보내고 데이터 분석 결과와 그래프를 보여주는 파이썬 소스 코드를 LLM에게 요청하여 받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이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부서별 월별 매출과 부서별 월별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러그인 개발 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연결된 오픈소스 플러그인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레그, API 에이전트, 코파일럿 등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커스텀 플러그인을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중 DB 쿼리 수행을 시키는 플러그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되어 있는 플로우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현재 설정된 LLM은 오픈AI의 GPT 3.5 버전 모델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좌측 LLM 목록을 열어보면 다양한 멀티 LLM을 보실 수 있고 필요한 LLM을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손쉽게 플로우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스튜디오를 통해 작성한 플러그인들은 패브릭스 카탈로그로 등록 관리하여 사용자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우코드 코파일럿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업무 지원 포탈은 패브릭스 로우코드 툴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LLM 기반 코파일럿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채팅 화면을 통해 특정 사용자가 신청한 출장 목록을 요청하고 이어서 전체 출장 목록을 신청 일자별로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로 질의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관리자를 위한 별도 화면 개발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형태의 LLM을 활용한 기능은 여러 업무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패브릭스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영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패브릭스 데모를 보시면 젠 AI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어떤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한 파이썬 코드 생성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또 시각화 기능을 제공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플러그인 디벨롭이라는 그런 구성 요소에서 RAG, API 에이전트, 코파일럿과 DB 쿼리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코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너레이트된 어플리케이션 위에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손쉽게 생성형 AI 기능을 통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최근 챗GPT나 아니면 다른 상용화된 LLM을 사용했을 때랑은 많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체는 B2B의 모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 시스템, 여러분의 특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맞춤으로 저희가 구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메가 프로세스 내지는 각각의 프로시저를 저희는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워크스페이스, 카탈로그가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LLM이 혼재돼서 아니면 혼합돼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제품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툴, 머신러닝과 이런 어떤 전반적인 정제 과정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혼합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모든 것을 딜리버리 하는 데 차원에서 삼성 SDS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38년 동안 저희 삼성 SDS는 기업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전반적인 기업 업무 생산성 향상에 특화된 유스 케이스 구현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맞춤형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 비즈니스의 환경에 따른 유연한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한 생성형 AI, 저희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서 최적의 여러 가지 LLM을 활용하고 또 역시 저희 자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AWS 그리고 구글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까지도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분위기를 환기해서 이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스 케이스가 제가 오전에 패널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유스 케이스 발굴 작업에 총력을 기했고 지금 보시는 한 50개 정도 되는 유스 케이스가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조, 엔지니어링, 금융, 서비스, 바이오, 헬스케어 등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업종에서 이 10가지 특화된 그리고 또 공통화된 펑션과 기능별로 나눠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커스터머의 구체적인 산업형 유스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유스 케이스 중에서 본인과 아니면 자기 기업과 합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삼성 SDS와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맞춤형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 해보면 저희는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자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는 동시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의미하는 바는 삼성 클라우드와 여러 생태계를 아울러서 여러분께 많은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하나의 어떤 락인되는 현상보다는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의 버젯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의 익스텐더빌리티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클라우드 MSP 상품이 지금 이렇게 16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MSP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정리해드린 생성형 AI MSP 상품이 이렇게 6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품군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AI를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 AI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클라우드로의 디지털 저니로 여러분의 여정을 갖고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클라우드가 될지, 그것이 어떤 AI가 될지, 물론 저희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믿음이 크고 저희에 대한 신뢰가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방점은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requirement가 저희에게는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 저희가 고객과 파트너와 어떻게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삼성 역시 저희 삼성 계열사 네 맞습니다. 같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으로 또 저희의 파트너로 섬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코리안 에어라든가 아모레파시픽 그 외에도 많은 유통기업과 또 제조 그리고 또 헬스케어까지 많은 커스터머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밑단에 보시면 파트너 오늘 아침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나오셔서 이런 파트너십에 대해서 선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많은 이코시스템 파트너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또 델까지도 저희는 같은 협력을 통해서 이런 GPU의 수급이라던가 이런 하드웨어의 수급까지도 여러분께 심플리파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GPT-4 저희는 API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의 테이스트에 맞게끔 딜리버리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보안과 안정성이 강화된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보유하고 있는 코그니티브 서치 아니면 머신러닝에 대한 툴이라던가 AI 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구축의 리드 타임을 굉장히 최소화할 것이고요. 이 고객 서비스 딜리버리 전 과정에 걸친 신뢰성 협업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네, 지난달에 하이버 클로바 X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세 번째로 발표된 대한민국의 대표 LLM이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저희는 클로바 스튜디오라든가 또 프로젝트 커넥트 X 뭐 B2C라든가 특히 B2B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형 서비스 중심의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강화된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네이버의 서비스도 MSP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도 구글 그리고 또 AWS 많은 오픈 소스들에 통해서 여러분께 유연한 활동과 다양한 LLM을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마치기 앞서서 저희가 최근에 아까 전에 그 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미 뭐 TF가 뭐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존재하고 있지만 그 TF를 넘어서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매니지드 서비스를 여러분께 더 빨리 그리고 여러분의 페인 포인트가 다른 어떤 더 큰 이슈로 번지기 전에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Gen AI 원팀이라는 프로그램을 생성했습니다. 이 제너러티브 AI 원팀은 삼성 SDS의 컨설팅 부분과 또 기술단 그리고 머신 러닝 그리고 AI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디플로이를 해서 POC라던가 또 VOC에 대한 청취를 하고 실제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소개한 Fabrics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DX 혁신과 가속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커스터머들께서는 사업팀 또는 팀 온보딩 전담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워크숍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엑세큐션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Fabrics 기반 생성형 AI POC를 진행하게 됐을 겁니다. 그럼 오늘 뭐 정리에 앞서서 이 장표 보신 거 제가 그 아침에도 저도 봤는데 이 사실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생성형 AI 파트너십,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버, 기타 여러 파트너십들과 이 매니지 서비스와 맞춤형 클라우드를 여러분께 선사하면서 Fabrics 중심으로 여러분께 Simply Fit, Simply Chat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저의 기업형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이후에 추가로 질문 사항이라던가 또 질의사항 아니면 컨택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은 바깥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좀 구체적인 컨설팅과 또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